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KTIS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제2의 테마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상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떠오른 테마죠. 바로 이 양자 컴퓨터. 지난주 이후로 이 종목 역시나 좀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매수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8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기세라면 곧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불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 바닥 쳤다라고도 이미 어제 노란 톡방에 얘기했습니다. 시장 바닥 친 것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이제 또 매매에 또 가담을 하면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정보들과 많이 공개 방송하게 되면 그런 공개 방송하는 그 링크 주소도 올려드리니까 참여하시면 되겠고, 만약 시장이 안 좋다라 그러면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다면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현금화대응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작년 1월 달이 그랬고, 뭐 6월 달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시장이 폭락하고 미국 시장도 폭락하고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냥 한 달 만에 30%씩, 두 달 만에 뭐 50%씩 박살나는 경우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는 제가 위험 경고를 해드리는데, 저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위험 경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파란색 넥타이 5번밖에 매질 않았고 계속 시장은 우상향이다, 상승장이다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만 좀 청개구리라 그렇지. 근데 저는 지금도 시장이 폭락할 거다. 뭐 9월 위기설, 뭐 위기설은 무슨 위기설? 내년에서 미국 대선 나오면 폭등장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기설을 조정받으면 더 싸게 사면 되죠. 자, 상담으로 가서 KTIS. 자, 양자 컴퓨터 이슈로 움직였다고 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그럼 그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미래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4년 전서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 기업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벌써 3년, 여기가 아니고 예전에 매일경제 2대1이 있을 때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지금 넘은 거죠, 지금. 3, 4년 전인데, 그럼 그때 있었던 그런 이슈가 왜 지금까지 종목들이 10배, 20배 폭등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게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양자암호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슈가 되면서 크게 올라갈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게 없었던 이슈도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있었던 이슈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똘똘하게 계속 움직이거나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한철 잠깐 움직였다가 사그러들고 한 몇 년 또 안 움직이고 잠수 타고, 이런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자 암호 컴퓨터 계속 이슈는 주식이 아니더라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과 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계속 점점 활발하게 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뭐 가시화되면서 여러분들 뭐 생활 속에서 그냥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도 양자 암호로 내가 걸어야지, 뭐 이 정도까지 되려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있잖아, 문 도어, 비밀번호, 그거 아니고 양자 암호 기술로 걸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생활에 이게 들어오려면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양자 암호에 대한 그 테마는 초전도체 맥신에 이은 지금 시장이 도박장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쭉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근데 미래는 밝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미래와 주가가 비례하면서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매수 가격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분위기도 계속 테마주들이 들쑥날쑥하고 있고, 얘는 차트도 또 바닥이에요. 또 차트도 바닥이고,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3,850원이면은 현재 자리에서 그래 한 10% 아니 19% 20%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목표치들이 한 10에서 20%는 좀 만만하거든요. 8월 내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애들도 한 20%근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거기에 맞춰서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 또 욕심나기 시작할 텐데 욕심내지 말고 한번 절반만 팔으세요. 절반만 팔다가 또 떨어지면 또 3천 원 쪽으로 떨어지면 아이고 씨 나 죽겠네 하고 막 망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팔았으면 이게 왜 횡재냐 또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안 팔면 떨어지면은 또 실망하고 또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절반만 파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사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에서 복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이 차트상의 분위기도 상승 여력이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권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수익권역 진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쯤에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면서 더 안전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매수가는 23,1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사실 전반적인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87% 하락하면서 이 매수가에서 조금은 더 멀어진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클리오는 어떻게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23,1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 일단 차트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움직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괜찮으면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얘네들이 길게 보면 차트를 길게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이중 바닥을 크게 잡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바닥을 잡고 이걸 이제 상승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소비주 섹터란 말이에요. 중국 소비주로 묶여서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는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서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미국 대선도 엮여 있고 뭐 금리가 잡히기 시작한다 확실하게 잡혔다 이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의 새 성장 동력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대선이니까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뭘 투자할지는 모르죠. 뭐 건설에다 투자할 건지 인프라에다 투자할 건지 아니면 뭐 과거처럼 과거 대선 때에서 무슨 뭐 풍력, 인프라 뭐 이런 거 그때 막 태양광 한때 급등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AI가 핫하니까 앞으로 미국도 반도체 뭐 실리콘밸리처럼 뭐 제2의 실리콘밸리를 뭐 만들겠다. 앞으로 반도체가 먹거리 시장이니까 이쪽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미국은 또 천조국 아닙니까? 심심할 때마다 천조씩 뿌리니까 막 그런 막 천조씩 막 뿌려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금리도 잡혔겠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사활을 걸어야 될 먹거리 시장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를 키우겠다 뭐 그러면서 ARM 상장하고 막 주가 폭등하고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막 뭐 부동산도 막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고 돈들이 다 어디로 몰리면 꼭 경기 살리려고 돈을 풀어 놓으면 다 도박장으로 들어가요.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 뭐 계속 전 세계 공통인데, 그러니까 카드값 막으라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거나 하면 기업들 사업하기 좋게, 자영업자들 사업하기 좋게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이래버리면 다 이상하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래갖고 막 그래서 저래서 그래서 막 소비도 막 사람들이 왜냐면 주식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게 다 팔아야 현금인데, 그렇죠? 집값이 100억이 올랐으면 팔아야 내 돈인데 안 팔았더니 쭉쭉 떨어지고 이자 금액 나가고 그래서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나중에서 어쨌든 그렇게 자산들이 다시 이제 폭등하는 상황들이 내년에 미국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사람들이 씀씀이가 또 커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소비주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또 다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고 또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모레 퍼시픽도 우상방으로 움직이고 클리오도 우상방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얘기인 거고 이 얘기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갑자기 옆에 있던 그리스가 나 또 다시 망한다. 이탈리아 나도 망할 수 있다. 영국도 나도 망할래. 그러다가 이제 미국도 망할 수 있다. 캐나다도 망한다. 브라질도 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망하게 생겼네. 이런 나오면 경기 침체 나오면은 또 다시 다 그러면 뭐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다 하한가 가고 한전자도 5천 원 내려가고 다 그럼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아직은
아닌 걸로.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중국과의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는 되게 먼 얘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미국 대선에 맞춰서 미국 금리가 잡힌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주들이 내년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냥 생각을 해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9월 달에 한답니다. 뭐 정말로 진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대감에 대해서 어제 움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24,000원 쪽으로 반등을 칠 수 있으니 그때에서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쏙 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